이 영상처럼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태아보험은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인데요. 아이가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질환부터 다치거나 아팠을 때도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과하게 준비하실 필요 없고요. 태아보험료는 3만원대면 충분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선물처럼 찾아온 우리 아이를 위한 태아보험에 이렇게 하시면 아이와 부모님 모두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줄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불필요한 담보는 빼고 필수적인 보장만 최소한으로 담아서 보험료 부담 없는 최적의 설계안으로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으시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영상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해주지 않아요. 태아보험은 다릅니다. 태아보험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 즉 기왕력에 대해서도 보장해주는데요. 때문에 많은 예비 부모님들이 혹시라도 있을 만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요즘 태아보험을 정말 많이 찾으십니다. 현재 태아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총 4곳인데요. 보험해결에서는 태아보험 전체 4개의 보험회사와 보장에 대해서 약관을 꼼꼼히 비교 분석하고 실제 의학자료와 데이터를 실제 청구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필수 특약들만 선별했는데요. 그 결과 출생 후 보험료 37,236원이면 소아암, 뇌성마비, 수족구 등 질병으로부터 다치거나 아파서 입원하거나 수술했을 때도 빠짐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적의 설계안을 찾아냈습니다. 지금부터 필수담보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한쪽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는 장애 지급률 60% 이상을 판정받게 됩니다. 그럼 가입 금액이 1억으로 지급률 60%에 곱한 6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거죠. 이 보험은 한 번 받았다고 사라지는 특약이 아니고요. 한 부위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신체별 부위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다음은 납입면제 대상 담보인데요.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등 중대한 질병에 진단되었을 때 남은 보험료를 면제받게 되는 건데요. 남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모든 암에 대해서 납입면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에 진단되었을 때 남은 보험료의 50% 할인 지급을 받습니다. 말씀드린 4가지 보험을 유사암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갑상선암은 15세 미만 아이들에게서도 암 발생률이 4위에 해당하고 15세부터 64세까지는 1위인 발병률이 높은 암 중 하나입니다. 생길 확률이 높은 갑상선암에 걸렸을 때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니까 보험료 부담 없이 치료에도 더 열중할 수 있겠죠. 말씀드린 상해 휴유장애 납입면제, 납입지원 혜택은 태아보험의 기본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살이 되어줄 특약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 그 전에 상해 휴유장애 담보로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 보시면 교통상해, 자전거 탑승 중 상해 80% 이상, 5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니까 80%까지 뭔가 더 많이 보장하는 게 아닌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50% 장애율은 50%인 후유 장애부터 보장한다는 의미인데요. 한쪽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에 청각 장애가 남아도 45%입니다. 50%, 80%를 갖고 있으면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두 귀의 청각을 완전히 잃었을 때가 80%이니까 3%대부터 보장하는 상해 후유 장애 보장이 가장 넓다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상해 효율 장애 특약은 3%부터 보장하는 기본 계약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다른 관련 없는 특약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어서 상해 관련 필수 특약을 보겠습니다. 골절 진단비인데요. 아이들은 아직 뼈가 다 성장하지 않아서 골절에 취약한 특징이 있죠. 다쳐서 뼈가 골절됐을 때 사고 하나당 30만원, 20만원, 총 50만원을 보장해줘요. 단 5번의 치아파절 제외 담보가 있어서 이가 부러졌을 땐 4번 담보로만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골절 진단비는 완전히 골절이 돼도 부분만 부러져도 심지어 실금만 있어도 보장받을 수 있어서 태아보험에선 꼭 필요한 상해 특약 중 하나예요. 다음은 화상 진단비입니다.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을 받았을 때 50만원을 지급해 주는데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은 피부의 진피층 대부분이 손상된 상태로 감염이 없을 땐 보통 2에서 4주 후 회복이 되고 흉터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얕은 화상에 대해서는 보장해주지 않지만 아이들은 피부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주의하고 미숙한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담보 중 하나예요. 다음은 상해 입원 일당입니다. 상해로 입원했을 때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2만원에 종합병원은 5만원, 상급 종합병원은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데요. 즉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을 땐 하루 7만원, 상급 종합병원은 3개 담보를 합쳐서 하루 27만원씩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병원비가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특약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에겐 입원 일당은 정말 필요한 특약입니다. 실제 청구 경험상 저희 구독자님의 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골절로 입원한 적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회복 속도가 더뎌서 장기간 입원을 했다가 퇴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상해 흉터 성형 수술 담보인데요. 우리 아이가 다쳐서 흉터가 남았을 땐 정말 속상하죠. 때문에 흉터를 지우기 위한 성형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담보는 얼굴 흉터가 1cm당 30만원, 팔다리 흉터는 1cm당 15만원씩 성형수술비를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랑 부딪혀서 눈더덩이가 찢어지고 성형외과에서 변연 절제술, 그리고 근육 봉합술, 그리고 흉터 제거술까지 받았다 해볼게요. 이런 상황일 때 상해 흉터 성형 수술 담보를 통해 부위와 정도에 따라 15만원 또는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단 미용 목적 성형 수술은 보장되지 않으니 이 점 주의해주세요. 마지막 상해 특약은 1, 5종 상해 수술비입니다. 상해로 수술을 받았을 때 1종은 20만원, 2종은 30만원, 3종은 100만원, 4종은 500만원, 5종은 1000만원을 수술 회당 지급받는데요. 비교적 간단하고 빈번한 수술들은 1, 2종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은 3종부터 5종 내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해 필수 특약을 살펴봤는데요. 관련된 특약은 이 정도만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 말씀드린 특약들로만 갖추시고 질병 특약은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게 좋아요. 먼저 질병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앞선 상해 후유장애와 동일한 구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차이점은 질병에 의한 후유장애가 남았냐, 상해로 인해 남았냐의 차이뿐입니다. 이 담보는 질병에 의해 치료를 받았지만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 지급률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폐암으로 폐 절제술을 받아 한쪽 폐를 잘라냈습니다. 그럼 지급률 50%에 해당하니까 5천만원에 50%인 2,500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담보의 장점은 다른 담보와 다르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장애까지도 보장해주기 때문인 건데요. 덕분에 뇌성마비로 생긴 후유장애, 다운증후군 등으로 생긴 장애, 결손으로 인한 장애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암 진단비인데요. 일반암 진단비는 1억, 유사암 진단비는 2천만원, 특정암 진단비 3천만원,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는 5천만원을 구성했습니다. 일부에선 암 진단비 그냥 1억 정도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세 미만의 아이들이 조심해야 되는 암이 1, 2, 3위가 백혈병, 뇌 및 중추신경계, 비오지킨 램프종인데요. 이러한 질병은 어릴 때부터 위험한 암 종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특정암 진단비 3천만 받는데 보험료는 약 636원,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는 약 1195원입니다. 일반암 진단비 1억 원을 기준으로 4,850원인 것을 비교하면 저렴하다고 할 수 있죠. 둘이 합쳐 약 1,831원 정도면 8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우리 아이가 소아암에 진단되었을 때 돈 1,800원 정도 때문에 8천만 원을 더 못 받는다고 알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물론 암에 안 걸리면 더 좋겠지만 보험이라는 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한 수단입니다. 보험료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리스크로 대비하는 게 좋겠죠. 실제로 아이가 소아암 등으로 투병하면 부모 중 한 명은 거의 100이면 100 아이 옆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은 부모 중 한 명은 휴직하거나 경제활동을 멈추면서 생기는 소득 리스크도 감안해야 하니까요. 다음은 뇌졸중 진단비와 뇌혈관 진단비입니다. 각각 2천만 원을 구성했는데요. 사실 성인보험에서는 뇌혈관 진단비 하나면 된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뇌혈관 진단비로도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등 웬만한 관련 질병 질환은 모두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태아보험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신생아 뇌출혈입니다. 각 진단비에서는 신생아 뇌출혈 가입 시 20%밖에 지원하지 않아요. 때문에 만일 뇌혈관 질환 진단비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2천만 원의 20%인 400만 원만 보장을 받고 말겠죠. 반면 이렇게 뇌졸중 뇌혈관 질환으로 들어두면 각각 4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어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입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시 2천만 원을 받는데요. 아마 어린애들은 협심증, 심근경색증 걸릴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하는 것처럼 19세 미만 아이들에게 허혈성 심장질환 발병률은 0%에 가까울 정도로 위험도가 적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태아보험에 허혈 심장 진단비를 넣으라고 말씀드린 건 계약 전환제도 때문입니다. 만일 심장 진단비가 빠진 상태에서 아이가 이 특약을 따로 가입하려고 했을 때 과거 병력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태아보험은 미리 허혈 심장 질환 진단비를 넣어두고 아이가 커감에 따라 계약 전환을 통해 80세, 90세, 100세로 만기 전환해서 계속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뇌성마비 진단비인데요. 뇌성마비의 진단 확정됐을 때 최초 1회 하나여 2천만 원을 지급해줍니다. 뇌성마비는 출생 전중 후 뇌가 미성숙한 시기에 발생하는 운동기능 장애인데요. 주된 증상으로는 운동장애, 언어, 정신지체 학습장애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뇌성마비는 아이의 운동 협응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동반이 필수적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아암 때와 마찬가지로 부부 한 명 중 소득의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코 진단비인데요. 연간 1회 한도로 수도코 진단 시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태아보험에 문의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수도코 진단비를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도코는 4세 이하 소아에게 자주 발생하고 특히 비말 감염으로 전염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옮겨오는 경우가 많은가 보더라고요. 이 진단비를 통해 연간 1회 한도로 3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보장 대비 적절한 편은 아니에요.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보험일 때 가입하셨다가 5살이 넘어가면 삭제해서 보험료를 줄이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비슷하게 로타바이러스 장염 진단비,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 진단비가 있는데요. 로타바이러스는 설사증으로 입원하는 5세 이하 소아의 3분의 1 정도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감염병입니다. RS 바이러스 같은 감염성 호흡기 질환에도 2세까지 모든 소아가 감염될 정도로 대비가 필요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이 RS 바이러스는 성인에게는 가벼운 감기로 지나갈 수 있지만 면역이 약한 영유아나 노령층에게는 중증 감염까지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이 때 위험한 감염병이 진단 시 30만원, 10만원을 지급해주는 감염병 진단비도 필수 담보 중 하나입니다. 다만 적절한 나이가 지나면 삭제해주면서 보험료도 절감되니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보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아보험에서 중요한 건 좋은 특약과 저렴한 보험료도 있지만 결국 가입 후 관리와 청구라고 생각해요. 태아보험은 생각보다 실제 청구권 연락이 정말 많이 옵니다. 가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최대한 많이 지급될 수 있게, 그러면서 과도한 특약과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는 유능한 설계사를 만나셔야 태아보험의 효능감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 보험 해결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한의 든든함을 느낄 수 있도록 태아보험 4개 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으로부터 청구까지 도와드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의 평생 리스크를 도와주는 설계사를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입원했을 때 병원 규모와 관계없이 1일부터 30일간 1만원 특약, 1일부터 180일간 5만원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종합병원 1인실은 4만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은 20만원씩 추가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을 때 1일차부터 30일간은 총 10만원을 31일부터 180일 동안 5만원씩 받게 되겠죠. 상급 종합병원 1인실일 땐 30일 동안 하루 30만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원 일당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실손에서는 1인실과 특실을 기준으로 병실 차액의 50%를 10만원도로만 지급해줍니다. 예를 들어 상급 종합병원 입원비 30만원을 기준으로 30만원에서 5만원을 뺀 25만원의 절반인 12만 5천원, 그리고 그 금액에 10만원을 초과하면 그냥 10만원까지만 보장하고 마는데요. 때문에 실손만으로는 부족한 입원비를 위해서라도 질병 입원 일당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출산 이슈로 생긴 신생아 중환자실 니큐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을 때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음은 질병 수술비입니다. 선천적인 질환에 의한 수술비까지 당연히 보장되고요. 다만 혀유착증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책사항을 제외하고 질병에 의해 수술을 받았을 때 40만원, 10만원, 총 50만원을 보장받고 한 질병당 여러 질병을 거쳐 반복 지급되는 게 특징이에요. 이 담보는 보장 범위가 아주 넓은 장점이 있지만 어떤 수술이든 간에 수술비와 관계없이 40만원, 10만원 합쳐서 50만원을 최대로 보장해 줍니다. 즉 규모가 큰 수술 시에
보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를 위해 수술비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 6종까지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 1, 6종 질병 수술비를 추가했는데요. 상해 1호종 수술비가 마찬가지로 가볍고 빈번한 수술은 1종에서 2종, 중대하고 복잡한 건 3종에서 5종으로 보장합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1에서 5종 질병 수술비도 역시 선천적인 질환에 대해서도 보정해준다는 점, 그리고 6종 수술비까지 있다는 건데요. 6종 수술비인 다발성 선천 이상 담보가 보장하는 질병에는 혀유착증, 대설증, 선천성 빈신생물성 모반, 부위계 등이 있습니다. 앞에 질병 수술비에 보장하지 않는 혀유착증 등 보장함으로써 보장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특약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으로 레이저 수술을 받았다면 질병 수술비에서는 50만원, 1, 5종 수술비에서 1종으로 20만원, 여기에 6종 10만원, 총 80만원 정도를 받게 되겠네요. 보여드리는 이 질병 수술비 특약들에서만 말입니다. 이번에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 담보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6종 다발성 선천 이상 질병을 제외한 나머지 선천 이상 수술 시 보장해줍니다. 대표적인 구순열, 구개열, 선천성 음낭수종 등이 있고 대부분 각 신체별 부위별 선천기형, 질병 등을 포함하고 있고요. 여기에 9세 이하, 10대에서 다빈도 수술, 상위권에 있는 편도 수술, 서해 및 대퇴 허니아 수술, 충수염, 즉 맹장 수술 등을 보장하는 특약을 추가해서 다른 수술비와 중복 보장받을 수 있게끔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특약들을 추가로 구성하면서 호흡기 관련 질병은 수술 1회당 50만원, 탈장 수술은 20만원, 맹장염은 20만원, 사시도 30만원, 그 밖에 자녀 10대 질병인 결핵 중에도 폐렴, 천식, 위염, 탈장 등도 50만원씩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빈도 순위 4위인 심장수술에 대해서도 보장되는 특약을 추가했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 개용수술 등을 받았을 땐 최초 300만원, 시술은 2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죠. 여기에 8대 장애 진단비도 추가했는데요. 가끔 8대 장애 진단비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실제 청구를 하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8대 장애 진단비를 필요해요. 특히 언어치료의 경우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발달 지연에 의해 언어치료를 받으면 질병 코드가 R 또는 F 코드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R코드는 실손을 통해 비급여 치료도 보장받을 수가 있지만 F코드는 받지 못합니다. 고스란히 사비로 지출해야 되는 거죠. 어릴 때 8대 장애 진단 담보가 있다면 일반 장애는 300만원, 심한 장애일 때 100만원을 추가로 총 4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질병 관련 특약들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보험은 선천적인 질병까지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물론 특약에 따라 가능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오직 임신 22주 6일 이전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태아 특약을 설명드릴 건데요. 보험료를 보시면 태아 기간 때 보험료가 출생 후보다 더 비싼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천적인 질병을 보장하는 특약들은 태아 기간에만 납부하는 보험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오직 태아 기간에만 내면 되는 특약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역시 필수 특약만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선천장애 출생 1, 3종 담보인데요. 태아 기간만 납입하고 1년 만기로 오직 태아 및 출생 직후까지만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1종으로 심박, 심실, 중적 절손, 대동맥 혈관의 선천기형, 사경 등을 보장해주고 30만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2종으로는 구순열, 구개열, 뇌의 기타 선천 이상 등에 대해 2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종은 사지결손, 즉 손가락, 발가락 등의 일부 신체가 없이 태어나거나 다운 증후군 등 염색체 증후군이 포함되고 출생 시 관련 질병을 갖고 태어난다면 3종으로 1000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가끔 헷갈려 하시는 증상이 사두증인데요. 아까 1종 선천장애 출생으로 보장되는 증상은 사두증이 아닌 사경이었습니다. 사두증은 머리와 얼굴뼈가 비정상적인 모양으로 발달하는 질환인데요. 선천적인 원인도 있지만 출산 시 엄마의 골반에 의해 변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두증의 진단 시 20만원을 지급하는 선천 변형 두상 진단비를 추가로 구성했어요. 마지막으로 신생아가 2.5kg 이하 미숙아로 태어나면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했을 때 3일차부터 하루에 5만원씩 60일간 보장하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과 출생 전후기 질병을 원인으로 1년 이내에 1일 이상 입원했을 때 하루에 만원씩 보장하는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까지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태아보험의 필수적인 특약들만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보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마 웬만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이 다 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게 필수적인 담보로만 구성해도 출생 전 약 61,330원, 출생 후 약 37,740원 정도로 구성했습니다. 이 정도 금액대로 태아부터 20세, 30세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죠. 또 보장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만기 1개월 전 계약을 통해 80세, 90세, 100세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특약들을 쭉 보다 보면 각 담보마다 만기가 20세, 30세, 납입기간이 전기납 20년, 15년 납 각각 다르단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상한 이유는 태아보험의 아이의 전체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기 때문인 거죠. 즉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필요한, 예를 들어 암 진단비라든가 심장 뇌혈관 진단비는 커서도 가져가야 되니까 30년 납으로 설정했고요. 아이 때만 필요한 입원비 등은 훨씬 짧게 설정해 두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필요성이 떨어지는 특약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고, 필요한 것만 쭉 남아서 유지할 수 있게 되죠. 덕분에 보험료도 절감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간에 한번 언급했지만 좋은 설계사를 찾는 방법까지 설명드릴까 합니다. 가끔 많은 예비 엄마 아빠분께서 태아보험의 구성이나 보험료보다 사은품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사은품으로 무엇을 주든 그보다 중요한 건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때 발벗고 나서서 관리와 청구까지 책임있게 도와줄 수 있는 설계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험업법에 따라 사은품은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요. 당장 포털 사이트에 유모차만 검색해도 3만원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유모차를 주거나 거금의 사은품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위법행위를 하는 설계사를 믿고 신용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소신을 밝혀봅니다. 중요한 건 태아보험에서 청구와 관리라고 생각해요. 저희 보험회계에서는 축적된 청구 경험과 의료 데이터, 보험 약관 분석, 보험회사별 비교 등을 통해 최적의 태아보험을 설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평생 건강 리스크를 대비해서 혹시나 있을 선천적인 질환까지 보장하는 태아보험, 보험회계에게 맡겨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보험회계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설명해드린 설계안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필요하신 분은 연락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